생잎을 잘게 잘라서 뜨거운 열에다가 여기 한 이 정도의 온도로 놓고요. 장갑 두껍게 끼셔야 해요. 습기가 푹 들어와서 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꼭꼭 눌러서 얘를 생팬에 이렇게 눌러서 익힙니다. 열만으로 열만으로 익히고 이렇게 차례차례 뒤집어줘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익힙니다. 이 과정을 덮는다고 하죠. 이렇게 완전히 다 익은 색깔이 나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주물렀을 때 팍 잡힐 정도로 데쳐졌다고 느껴지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잠시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잠시 식히겠어요. 유념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유념이라는 것은 이파리 겉을 상처를 내서 물에 우릴 때 잘 우러날 수 있도록 이 표면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녹차 먹는 데서 멍석에다 대고 이렇게 막 치대는 거 보셨죠? 그걸 유념한다고 해요. 뜨거워요. 잠깐 식혀서 하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렇게 목장갑 같이 좀 거친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고무 코팅된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고무 냄새 밴 차는 절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있으시면 이런 목장갑을 두 겹을 깨끗이 빠른 거 쓰시고요.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래서 이파리 표면을 상처를 줘서 나중에 차가 잘 우러나. 근데 이거 생잎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생잎에서 하시면 풋내가 막 나서 비린내가 납니다. 이파리에서. 식물은 여러분들이 데친 걸 바로 먹어서 양념하고 해서 모르시는데 완전히 익지 않으면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날 수도 있어요. 차가 됐을 때. 그래서 충분히 익혀서 얘가 뻣뻣해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에 부드러울 때 이걸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 부서져서 가루가 나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완전히 익혀서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물에 데쳐서 하시면 안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차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른 팬에다가 익혀서 잘 흐물흐물해지게 익었을 때 이렇게 비벼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와일드하게 비비시면 이렇게 밖으로 다 나갑니다. 안에서 얌전히 이 면에 거친 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들끼리 비벼지게. 이런 걸 유념이라고 합니다. 자, 충분히 비벼준 잎들을 이렇게 곱게 깔아주고, 자, 다시 온도 1에다 놓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몇 분에 한 번씩 뒤집어 줄 겁니다. 뒤집어 주는 걸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모아서 잡아서 펼칩니다. 단계적으로. 안 그러면 밑에 깔려있는 애가 계속 밑에 깔려있고 위에 있는 애 계속 위에 있으면 차가 밑은 타고 위에는 안 말라서 눅눅해서 다 안 된 줄 알고 계속 밑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확실하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를 얘가 뽀송뽀송 마를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마르기 시작하면 좀 뜨겁고요. 이제부터는 좀 뻣뻣해지면서 잘 부서지기 쉬워지니까 이렇게 뜨겁게 열 전도가 안 되는 나무 주걱, 코팅 안 된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받쳐서 뒤집어 주듯이,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뒤집어서 골고루 펼쳐주고 말리고를 반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살살 차 덕근 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지, 안 그러면 홀딱 태워서 탄내 나는 애가 되죠. 근데 조금 구워지는 건 좋아요. 구수한 맛이 올라오니까. 근데 너무 타버리면 탄맛이 나요. 너무 탄맛이 나면 구수한 단계를 넘어선 거겠죠. 그리고 골고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밑에 올라올 수 있도록 뒤집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뜨거우신 분은 장갑 끼고 하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끄덕끄덕해지면 뚜껑을 덮습니다. 숫자는 1 정도에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이 잔뜩 맺히면 뚜껑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밑바닥은 뜨겁고 위는 이걸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궁 같은 것도 들어있고 이 좀 두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완전히 익히려면 이렇게 뚜껑을 닫은 채로 열어주면 습기도 잘 빠지고 열도 많이 올라서 이 안에 확실히 익어집니다. 이것이 약간 생둥이인 채로 들어가면 나중에 곰팡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고 또 습기가 맺히면 지금처럼 다시 닦아주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얘가 아주 바삭바삭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자, 지금 습기가 맺혀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습기가 다 맺힌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가 뽀얗게 습기가 맺히면은 뚜껑을 열어주고 닦아주고 꼭 반드시 닦으셔야 돼요. 이거 잘 안 닦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플로랄 워터예요. 우리가 흔히 화장품 만들 때 쓰는 플로랄 워터 아시죠? 꽃물 증류수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은 증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카맣게 되게 이상하고 찐득찐득한 한약색 찐득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쪄지면 저거를 닦아주시고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안 닦고 이렇게 뒤집어서 말리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위생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 와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삭바삭 소리가 느껴지죠? 이제 아까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는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면 부러지는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멀었어요. 이게 이렇게 녹신녹신하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따가 파삭파삭 부러질 정도가 돼야 끝난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그냥 구겨지죠? 구겨지는 건 수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줄기는 아직 수분이 안 빠져서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증기 돌리고 닦고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향매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향을 다시 제 몸에 돌려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유념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비벼줬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데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덜 뻣뻣할 때 지금 약간 바스락바스락은 하죠. 하지만 아직 유연한 애들은 유연해요. 여기. 근데 뭉쳐진 애들은 금방 마르질 않기 때문에 만져보면 축축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붙잡고 손으로 띄워주셔야 해요. 여러 겹이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은 차를 덮을 때 걔네만 안 말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손으로 띄워주세요. 뭉쳐있는 애들은 가려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뭉쳐있어요. 이런 애들 눅눅한 애들이 뭉쳐있는 애들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와서 소리 들어보면 이제 이만큼 바스락바스락 갈립소리가 나죠. 이제 한 장만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갈립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뭉쳐있는 애들은 눅눅해요. 그리고 이렇게 굵은 줄기도 이제 호물호물해졌으니까 이런 애들도 이렇게 갈라주세요. 빨리 마를 수 있게. 이거 이렇게 힘들면 가위로 이렇게 가운데를 쏙 잘라도 돼요. 호물호물했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기가 쉬워졌어요. 처음에 아주 딱딱했던 줄기도 이렇게 하면 잘 잘려요. 이거 나뭇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양도 줄었고 바삭바삭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뚜껑 열었을 때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눅눅했던 애들은 갈라서 뜯어주세요. 잎들이 뭉쳐져 있죠. 이렇게. 얘를 꽉 잡으면 다 부서집니다. 이제 얇은 애들은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펴서 또 뚜껑을 닫습니다. 향매김을 습기가 하나도 안 나올 때까지 향매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정말 가랑잎 같은 소리가 나죠.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애들을 이렇게 집어서 꺾어보면 아직 호물호물해요. 탄력이 있죠. 탄력이 있으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숫자는 1 정도에 두고 뒤집어주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뒤집어주고 잘 곱게 펴서 이제 완전 가랑잎 소리가 나요. 뚜껑을 덮고 해서 뚜껑이 뽀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습기 닦고 또 덮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까보다 한 30분 이상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끝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뚜껑에 이슬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한 30분 이상 이렇게 둬도 이슬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경과한번 둡니다. 그러면은 습기가 다 빠졌다고 간주하고 아까 보셨죠? 이런 애들을 갖고 문질러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똑 하고 완전히 탁 부러져야 돼요. 지금 잎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러집니다. 이렇게 해서 톡 부러져요. 그리고 손으로 비볐을 때 이렇게 바스러집니다. 가루가 나고. 잎은 다 된 건데 아직 이 두꺼운 줄기가 덜 된 거죠. 그러면은 습기를 마저 빼시는데 이렇게 유리 뚜껑을 덮은 상태로 습기 다 빠지고도 30분이 지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되게 뜨거워요. 지금 손을 오래 지그시 올리기 뜨거울 정도로 가열이 된 상태에서 습기 없이 30분 정도를 더 방치하시면서 습기가 안 먹히면 그 다음이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으로 바스렸을 때 가루가 날 정도, 똑 분질렀을 때 탁 부러질 정도, 습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줄 때까지 향매김을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씩 부서지긴 하죠. 근데 이걸 여기서 다 말리려고 하면 이렇게 굵은 가지가 들어있을 때는 한꺼번에 다 마르려고 하면 잎이 타요. 지금 살짝 구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느껴지면 여기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쪽에다 놓고 천천히 식히세요. 하루나 이틀 그냥 실내에다가 펼쳐놓고 식히시면은 잎에도 약간 습기가 올라가고 여기 까만 거 더러워 보이죠? 그게 아니라 늘 꽃차 만들 때 쓰는 애라 꽃물이 들어서 안 빠져요. 이렇게 다른 데다 놓고 천천히 실온에서 말리세요. 이 짝대기가 딱 부러질 수 있을 때까지 말리세요. 근데 짝대기가 실내에 있으면 딱 부러지진 않아요. 잎에도 약간 습기를 먹고, 그러니까는 걔가 잘 부러질 수 있을 정도까지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후라이팬에서 향매김을 하시면 태워 먹지 않고 차 향도 더 깊어져요. 이렇게 실온에서 한번 식혀서 말려주면. 우리가 수업 같은 데 가면 이걸 급히 빼서 막 부채로 식히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막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두꺼운 줄기가 들어가서 잘 안 마를 때는 잎이 이렇게 가랑가랑 됐을 때는 더해서 태우지 마시고 이렇게 펼쳐서 그냥 실온에 두시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바사삭 부서질 정도가 되고 잎이 약간 도로 실내 습기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후라이팬으로 와서 향매김을 할 겁니다. 자, 그때 또 뵐게요. 자,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창가 같은 데 두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건조를 하셨다가 막대기 부분이 좀 더 잘 부러지면 그때 다시 한번 향매김 할게요. 실온에서 말린 것을 다시 한번 향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저께 하루 동안 건조해 놓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향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향매김을 다시 할 때 상태는 자, 이렇게 어저께 놔뒀던 가지 있죠? 이게 이렇게 분질러지죠?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분질러집니다.
얘들을 오늘 이렇게 온도는 1에다 놓고 뚜껑을 덮고 향매김을 합니다. 자, 어저께 덮을 때와는 다르게 어제 꺼내서 식힐 때 채반에다가 꺼즈 손수건을 깔고 그리고 여기에 올려놓고 말렸죠. 그 채반 그대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채반 그대로를 놓고 열에 직화로 닿지 않게 이제 밑에서 오븐열처럼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서 얘를 말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쉬 타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리 뚜껑에 뽀얗게 습기가 서리지 않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온도 1에서 놓고 향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똑분지를 넣었을 때 어제보다 훨씬 잘 부서집니다. 이렇게 구겨지지 않고 똑똑 부러질 때까지 이렇게 온전한 가지가 딱 분질렀을 때 아직은 약간 습기가 있어서 푸석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게 딱딱 부러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유리 뚜껑이 조금씩 뽀얘지고 있죠. 그러면은 한 번씩 들어서 이렇게 뚜껑 팔에 안 닿게 조심하세요. 뜨거우니까 깨끗이 닦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덮어주세요. 지금 이래서 오븐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향매김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고 1시간이 경과된 상태인데 유리 뚜껑이 이렇게 맑은 상태로 있죠? 엄청 뜨겁습니다. 나뭇가지를 볼까요? 자, 지금 이거 아마란스 가지 두꺼운 데인데 이렇게 보이시죠? 뚝뚝 부러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부서지죠?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 들고 경쾌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 우리 가정에 이런 거 많아요. 그쵸? 버리지 마시고 이 지관이 이런 차를 숙성하는 데는 제일로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이가 혹시라도 저기 들어오는 수분 같은 것도 이 종이가 다 빨아들여요. 일종의 그 습기 제거제 같은 역할도 하면서 이 종이가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면서 숙성을 시켜줘요. 자, 온도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다가 관리를 하세요. 혹시 없으시면 집에 혹시 철강통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 안에다가 종이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안에다 한 바퀴 돌려서 말아서 집어넣고 밑에도 이렇게 한 장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보관하셔도 되고요. 혹시 비닐팩에다 보관하시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 뜨거운 상태 그대로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숨 식혀버리면 얘가 또 공기 중에 습기를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바로 지관에 넣도록 하고 비닐팩에 넣을 때도 안에 키친타올 같은 거 그런 거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집에 뭐 한지 같은 거 있으면 한지에다가 한번 싸서 비닐팩에 보관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보존 기간은 약 2년 정도 보존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그 습기 제거제 그 실리카겔 그거 조그만 걸 사서 넣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걔는 나중에 향 주머니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실리카겔에 향이 배어버립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유리병에 실리카겔 넣는 것보다는 지관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1년 이상 지났을 때나 이럴 때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로 좋은 향이 나요. 이런 향이 나네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습관처럼 무엇을 하든 간에 종이에 싸서 넣거나
달력종이 같은 건 좀 별로예요. 번쩍번쩍한 그 아드지라고 하죠. 그런 종이 말고 한지 같은 거. 한지나 차라리 없으시면 키친타올. 그런 걸 이렇게 순수한 종이에다 넣고 이렇게 닫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닫아서 여기에다 이름을 쓰면 좋겠죠? 써볼까요? 이렇게 써갑니다. 오늘이 10월 18일이네요. 17일에 시작해서 18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